에크모는 잘 분리했습니다. 이제는 가슴을 닫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완전 교정술 일주일 후 가슴을 드디어 닫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은 가슴을 닫고 2시간 후 활력 징후가 좋지 않아 다시 가슴을 엽니다. 당시 체중이 3.6kg으로 붓기가 빠지지 못해 힘들어 보입니다. 며칠 후 2번째는 시도만 해보고 가슴 봉합을 하지도 못하고 수술실을 나옵니다. 이틀에 한 번 세척술을 하며 가슴을 오므려 보고 가슴을 닫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했지만 역시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변량이 적은 것, 이것이 또 다른 이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닫는 것은 체내 볼륨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볼륨을 줄여야만 가슴을 닫아도 장기들 간 간섭을 줄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조급해지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지금은 중요합니다. 주치의께서 태어났을 때의 체중에 근접하게 되면 그때 봉합술을 진행하자 합니다. 열린 가슴으로 2주가 넘었을 때 이뇨제의 효과로 3kg이 되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보다도 체중 250g이 줄었습니다. 드디어 가슴 봉합술이 성공됩니다. 그러나 가슴 봉합술 당시 주치의 소견상 폐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육안상 마치 운동을 하지 않는 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흉도 생겼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으로 호흡을 힘들어해 폐의 저항을 줄여주기 위한 일산화질소 치료를 시작합니다. 또한 기흉 제거를 위해 흉관도 삽입합니다. 운동하지 않는 폐와 같다던 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 촬영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질소 치료기를 달고 있어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근육 이완제를 끊으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돌아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달려있는 여러 장치들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삽관한 호흡기로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울음,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호흡기를 떼어내는 것이 마지막 과제인데 호흡기 강도를 줄이는 것보다 먼저 질소 치료기 강도를 줄여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드디어 힘겹게 질소 치료를 떼고서야 엘리야는 CT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CT 결과 폐동맥은 좁아졌고 우측 아래쪽 폐가 눌려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에크모일 수 있는데 에크모가 모든 원인은 아닐 수 있다고도 합니다. 폐는 재생이 되는 장기가 아니기에 최악의 경우 모양이 좋지 않은 폐는 절제를 해야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의료진들의 치료 진행 방향은 외과적 수술은 되도록 피하고 심도자술 후 풍선술 등의 내과적 시술로 진행을 하자고 합니다. 폐 상태 회복을 위해 집도의 윤태진 교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엎드려 지내기. 폐가 모든 장기의 뒤에 위치하고 있어 바르게 누워있으면 장기들에 의해 폐가 눌려있게 되니 폐를 펴주기 위해서 앞으로 엎드리는 것이 좋다 판단하셨습니다. 폐를 펴주기 위해 종종 내리는 처방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엎드리는 자세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게 50일 기념을 소아 중환자실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태어나 부모의 품에서 자라나는 많은 아이들과 다르게 상큼 달콤한 비누향이 아닌 코를 쏘는 듯한 알코올 향이, 그리고 달콤한 분유가 아닌 쓰디쓴 약재가 익숙한 엘리야가 오늘은 더더욱 안쓰럽고 미안합니다. 언제가 되어야 엘리야를 품에 안아볼 수 있을까요?